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정리했죠.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해오라 그러셨죠? 어떻게? 네, 이 시간은 널널하니까 제가 강의 천천히 할 겁니다. 앞에 천자문은 좀 진도가 한참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빨리 하다 보니까 밥때도 좀 늦고 했는데, 자, 낙서 구궁술의 이치에 의거해서 우리가 일육 수, 그 다음에 이칠 환대 금화교역 해가지고 7이 여기로 내려오고 2가 여기고, 그 다음에 9가 여기로 나오고 4가 옆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과 그 다음에 8의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한 바로 오용 십작의 원리가 되고,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자면 15번째인 바로 지산 겸교의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지산 겸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지극히 겸덕한 군자라야, 겸손한 군자라, 이런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있어야 천하에 바로 뭐냐면 낙서 구궁수의 이치인 바로 정전법을 펼 수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가 이 지도자가 되면은 결코 이 정전법의 사회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해서 16오이 지우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15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용 십작의 원리가 되는 거지 15살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15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낙서 구궁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가 순임금의 명을 받아서 치수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이 오행대법의 이치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이 속에 이미 오행대법의 이치가 들어가 있는데, 자, 1월 수요, 자, 2월 화요, 그건 조금 있다. 그 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했는데, 일단 그 치수 사업을 다 하시고 난 뒤에는 뭘 했느냐? 바로 그 정치대법으로 이걸 다시 풀이하신 거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치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정이라는 것이 있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른바 민생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른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자, 민생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자, 요새는 다 분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말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황하문명권에는 바로 농업 기반 사회라 그랬어요. 농업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바로 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앉아서 사는 이 지역에 적절하게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모든 정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내용을 철저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럼 군주가 되려면은 지 오행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해서 저기 그 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라로 해서 은나라로 해서 주나라까지 이어졌죠. 이 오행대법, 낙서 구궁술에 의거해서 정치 제도를, 이 정전법의 제도를 가장 잘 확립한 나라가 바로 은나라의 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 은나라가 그같이 훌륭한 제도를 두고도 망한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해서 거듭거듭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비록 자, 정치를 잘못해서 누구에게 주나라에게 멸망은 했지만은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가장 훌륭한 제도였던 바로 뭐다? 조법을 받아들여서 두루두루 통하는 철법이라고 하는 그 정전법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법은 그대로 살아남았고, 자, 이 철법으로 살아남기까지는 바로 누구였냐? 자, 주나라의 무왕이 자, 내가 이 정치가 어지러워서 다 이 통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죠? 나라를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은, 과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은나라의 3인 중에 하나였던 기자를 직접 찾아가는 거죠. 왕이 혁명한 바로 그해 정도가 아니라 혁명을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면서 이제 그 옛날 그 성인들의 후손에 대해서 다 봉호를 다 주고, 각 지역별로 제후로 다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임명을 하면서 저기로 먼저 가는 거죠. 문왕의 무덤이 있는 그 풍땅에 가서 먼저 제사를 올리고 이런 제도를 쭉 확립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일단 무너진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은나라의 3인 중에 하나였던 누구? 기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자를 직접 방문해서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 하면서 이륜 그랬죠.
자, 떳떳한 법도. 그죠? 떳떳한 법도를 어찌 펴야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기자가 이윽고, 참, 무왕도 참 떼기 힘든 말을 떼었다, 입을 떼었다 그랬죠. 그래서 내언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랬죠. 자, 문장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치도 공부하셔야 되고, 머리가 다각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참 떼우기 힘든 말을 쫙 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답하는 기자도 어때요? 과연 정말 그러할 만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네가 멸한 나라에 내가 왕손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이거는 우리 집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도 역시 이윽고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쭉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9가지 대법이 있다. 그것이 옛날 기자가 홍수를 다스렸던 거기서 나온 그저 9개의 큰 범주다. 그래서 홍범구주라 그러면서, 자, 임금이 될 사람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다? 천지자연의 운행법도가 되는 거죠. 천지자연의 운행법도가 뭐다? 오행이죠. 그러니까 거주절미 다 끊고,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뭐라고 하냐면, 자,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라는 거죠. 자, 왕이라고 하는 건, 자, 위로는, 자, 하늘의 천문의 이치에 통해야 되고, 하달, 아래로는 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 전복자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로 중도를, 그죠? 중도로서라는 겁니다. 중도로서 천하에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위로 천문의 이치가 천하에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어떻게 베풀어지던가요? 그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죠. 태극도가 되는 거죠. 자, 음양의 이치로서 베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음양이, 그죠? 해가 뜨고 지고 따뜻한 기운이 하늘에서 그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용십장의 이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 이치에서 베풀어지더라. 그래서 따뜻해지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이것이 중앙토, 땅 위에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뭘로 정리하면 오행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주절미 딱 하고 뭐라고 1월? 뭐라고 그랬어요? 네, 1월 오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을 알았으면 그다음 뭐 알아야 돼요? 천문의 이치가 이렇더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땅에서 모든 것이 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해라 이 소리예요. 너 그렇다 네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를 것 없다. 그죠? 또 다를 게 없다. 다만 네가 다시 똑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다? 그냥 오사하지 말고 뭐라고 이런 게 빠지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입신양도만 남는다 그랬죠. 우리가 입신 뭐라고 한다고요? 입신, 그죠? 행도. 선생님 이제 말씀 잘 나오시네. 입신 행도야, 행도.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후세에다가 뭐 양명어 후세죠. 그래, 안 그러면 뭐가 되는데 악명을 떨치는 겁니다. 그죠? 악명어 후세가 아니라, 그죠? 양명, 이름을 드날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용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자, 하늘과 땅이 해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줬는데 또 네 몸이 나오기까지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그죠? 부모님이 네 몸뚱아리를 만들어줬다. 몸뚱아리에 우리 천자문의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공유 구강이면 기감회상이리요 라고 해서 4대 오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4대 오상이라고 할 때 5가지 떳떳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의 지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몸뚱아리 가지고 열심히 닦고 길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오사라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모원시창사인데 조금 이따 들어가서 할 겁니다. 모원시창사. 다 너도 부모님이 해준 뭐예요? 네 몸뚱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입. 그 다음에 눈, 귀. 이거 다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거 가지고 잘 생각하라. 이게 바로 오사죠. 그거를 먼저 함부로 굴리지 말고 하느님이, 부모님이 너에게 내려준 이 몸뚱아리를 잘 공경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면서예요. 그래서 자, 오사로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천지 자연의 이치와 그 다음에 그게 하나가 있죠. 이건 너 몸 밖에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몸뚱아리를 갖고 이것을 체득하라 이 소리예요. 이것을 체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그걸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죠. 어떻게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라? 그죠? 세 번째가 농용팔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그게 뭐예요? 이게 농사잖아요. 그죠? 농사는 화엄명권에 농사 짓는 이 문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데는 뭘로 다스린다? 8개의 정치대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농용팔정이에요. 이때 농이라고 하는 것은 두텁게 이 소리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텁게 팔정으로 쌓아라. 굳이 두텁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은 기본적으로 바로 뭐냐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습니다. 농사하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기 때문에 그 농사를 그죠? 농사를 잘 짓고 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가지로 하라? 팔정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던가요? 이렇게 해서 정치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정치를 잘 하는데 항상 옆에 두고 새겨야 될 게 있죠. 뭐를? 그죠? 일단 오행이 있고 내 몸뚱아리 있고 정치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또 정치를 잘해도 또 무슨 일이 생기든가요? 요임금 순임금 때 엄청 홍수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뭐를? 천문을 항상 그죠? 그 옆에서 그것이 항상 옆에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함께 잘 도와가지고 그죠? 잘 별이로 삼아라 라고 해서 5가지 별이로 삼아야 될 것. 항상 몸에서 떼지 말고 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임금님이 정치하는데 옆에 직속기관이 바로 뭐였더라? 관상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천문을 살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잘 기본이 바탕이거죠. 요거와 요거와 요 4가지를 바로 세워줘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네 임금자리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건용 황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워진다 그랬어요. 자, 그동안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다 빼고 그냥 요것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아까 뭐라고 하지? 이륜의 유두 그랬습니다. 그죠? 이륜을 펼바, 이륜이 참 유서, 펼바가 되니까 어떻게 변해? 그냥 오행하고 오행은 이지만 오사가 있다? 그냥 공경할 경자. 그죠? 그 다음에 농용, 협용. 그 다음에 그래야 세울 건자에다가 용자 쓰고 협용, 건용, 황극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황극. 요 자리가 황극자리, 임금자리예요. 끝극자, 자리극자, 그죠? 중앙의 극자도 되잖아요. 그죠? 중앙, 자리, 끝극. 여기서 다 한다래요. 황극이 여기서 다 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황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였던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 자리에 서서, 근데 임금은 뭘로써 하라? 다스리는 것은 덕으로써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용, 삼. 그런데 3가지 덕이 있다. 이 3가지 덕에 맞춰서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예라는 말이 나왔고 요 이치만 잘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3덕으로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자꾸 하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의심나는 것들이 있죠. 그 의심나는 것들을 잘 분명하게 살펴야 되죠. 그럴 것이다. 아니면은 또 자기 멋대로 추측해서 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명용이라는 겁니다. 밝게 해라 이 소리예요. 뭘로? 명용? 개의. 그죠? 상고할 개자에다가 자, 의심나는 것들을 잘 상고해서 그걸 분명하게 밝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명명덕 그랬죠. 제 친민.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친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다 친민하는 겁니다. 친민해서 그 다음에 나의 밝은 덕을 밝히는 거죠. 다 이게 밝은 덕들을 밝혀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명용? 이거 아닌가요? 항상 그 다음에 지금 그때그때 이 염자는 사의 개념하고 또 다르죠.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그래서 염용, 서징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그때그때 나타난 징조들 바로바로 보고 잘 판단하라 이 소리입니다. 금자죠. 금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 하나가 혹시 이거 미친 짓 하는 것이 아닌지 때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살피라 이 소리. 그 염룡서징 그랬고 아유 여덟 번째 보고 제가 이러냐. 그 다음에 9번째 뭐예요? 그렇게 잘 되면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잘 되면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짓는 것이다? 향용오복 그랬습니다. 향할 향자예요.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복. 자, 오복을 짓는 일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위세만 부리게 되고, 그죠? 그 위세만, 권위만, 위세만 갖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이때 극자도 여기 황극의 극자는 이건 이제 막 끝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끝장난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극자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경고죠. 네가 이대로 잘 따라서 하면은 바로 복을 지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망하는 길로 그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5와 6이라는 개념을 썼죠. 5는 양이 되고 6이라고 하는 바로 음의 수입니다. 그래서 밝은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쓰러지는 것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너한테 달려있다 이 소리예요. 중용에 나와 있었죠. 애공이 문정왈 그랬잖아요. 애공이 정사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었더니 공자가 왈 뭐라고 그러셨던가요? 포제방책이라 그랬죠. 그거 그 책 속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구비긴 진실로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어야 바로 바른 정치가 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홍범 구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일반 기초반에서는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떼었어요. 왜? 이거 이치 하나 하기도 힘들었는데 거기 뭐 글자 익히기도 힘들었는데 그 덕까지 마음까지 요래라 그러면요 다 도망갑니다. 그렇잖아도 조금 더 나가도 어렵다라고 도망가는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제 다시 하나씩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다시 강조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오행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대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행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걸 바탕으로 하여서 그죠? 바탕으로 해서는 전부 다 용자예요. 자, 오행이라고 하는 사계절 속에 천간지지가 나오는 거죠. 천간지지라고 하는 것에서 1년, 자, 12달, 그 다음에 하늘이 1부터 10까지 베풀어지는데 연월 일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다 그러면 10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1부터 10까지 피기 때문에 천간이요. 그 다음에 10간 해고 그 다음에 하늘 1부터 10까지 쭉 베풀어지는 동안에 음양보호로 나한테 달이 몇 번? 12번 차고 진다 그랬죠. 그래서 12지에 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지라고 하는 거 보세요. 1부터 10까지 쭉 베풀어지고 간이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쭉 베풀어지고 난 뒤에 땅에서는 그리고 하나부터 쓰는 거죠. 물건이 쓰는 거죠. 그 물건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형체는 내가 손으로 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16, 2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봅시다. 둘이라는 게 그냥 갖다 개평으로 더 준 거 아니에요. 천도의 운행의 이치가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팀은 뭐까지 공부한 팀이다? 앞에서 뭘 공부했다? 중용에 뭘 공부했다? 구경대법을 공부를 하셨죠. 구경대법을 이 속에다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죠? 구경대법에 1활 뭐라 그랬던가요? 네? 1활 수신이라 그랬죠. 이미 자, 이 오륜질서 있기 전에 먼저 당신 몸이나 잘 닦으시오. 그렇죠. 자, 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닦으려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공부 다 하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수신하려면 수신의 전 단계가 뭐였던가요? 대학도 공부했죠?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수신 하나 하려면 수신하라 그랬더니 대학에서 뭐라고 그랬던가요? 자, 첫 번째 친민하고 명명덕하고 그래서 지어지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3강령이죠. 이 세 가지 강령을 실천하는 실전 조목이 뭐예요? 8조목이죠. 3강령 8조목이에요.
그 8조목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던가요? 알아야 면장하지. 뭐예요? 경물이죠.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물하라 그랬습니다. 경물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알매 이루고 취지하고 그 다음에 취지 연후해야 성의하고 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내 뜻이 정성스러워져야 그래야 어떻게 되더라? 정심이라 마음이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수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신을 하려고 했더니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알아라. 경물 취지하라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면장. 그 알아야 면장이 뭐예요? 오행의 이치죠. 오행대법이에요. 오행대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뭘 어떻게 돌아갈 건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지 저녁에 잠자야 되는지 이것도 알게 되는 것이 되고 낮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밤은 쉬는 때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술 마시고 놀고 하면 그 나라 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쉴 때가 되는 겁니다. 언제 쉬어야 될지 언제 일해야 될지 이거 최소한 구분할 줄 알아라라는 것이 경물치지의 이치예요. 그죠? 가까이로는 자 본인의 몸가짐 잘하는 것이 되고 두루두루 천하의 이치를 하는 거죠. 천하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돼야만이 뭐가 된다? 수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치국 평천하가 되는 거죠. 제가라고 하는 것이 네 한 집안 가지런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한 집안이 아니라 뭐예요? 국가를 가지런히 하는 거죠. 왕가가 되는 거죠. 옛날에야 그 세습제의 그 군주가 되니까. 그래야 집안이 바로 잡아지지. 안 그러면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왕위 찬탈 사건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가 되고 제가가 돼야만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 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제후국이죠. 이 나라는 이거는 왕가가 되는 거죠. 왕가가 잘 가지런해지는 것이고 천하에 두루두루 공백전함이라고 하는 제후국들, 그죠? 제후국들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되고 그래야 천하가 비로소 평안해진다, 안정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알 수 있어요. 이거 국가가 어지러워지면 그죠? 저 위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리 제가 지금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애들 취직도 제대로 안 되죠. 그죠? 이 집안 문제가 두루두루 불안해지는 게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수신이냐? 이 수신은 저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수신이에요. 지도자들이 잘하고 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잘 따라갑니다. 위에서 시끌시끌하니까 우리 아래도 시끌시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윗부분에 대해서 두루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학위가 육아에서 얘기하는 임금학위는 어때요? 안 해요. 못해요. 자, 그래서 수신하는 것이 되고 수신을 하면은 몸을 닦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색도 좀 멀리하고 술도 조금 멀리는 해야 되겠죠. 항상 내가 먼저 존숭해야 될 것이 뭐가 되더라? 두 번째 존년이라 그랬죠. 내 몸을 잘 닦아야 이리저리 미혹되지 않고 자 누가 가서 어디 놀자 그럴 때 아니다 나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진 일을 숭상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어진 일을 먼저 숭상해야 되는 거죠. 집안 식구 먼저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왕족들 이렇게 많으니까 왕족 관리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가 뭐다? 네, 침친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왕족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함부로 그저 쓸데없이 괜히 왕 되고 싶어서 찝쩍거리는 놈들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게 뭐가 되냐? 제가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단계까지는 거의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가 되고 치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존숭해야 된다? 대신들. 그래서 네 번째가 경대신이라 그랬죠. 경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뭐라 그랬던가요? 자, 모든 신하들을 뭐처럼? 내 몸처럼. 그것이 채군신이 되겠죠. 자, 무리군자에다 채군신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되고 여섯 번째는 뭔가요? 채군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도가 되니까 야 우리 임금님이 말이야 우리 집 남편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몸처럼 아껴주더라.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겠죠.
그러한 백성들을 뭐처럼 여겨라? 자서민 그랬죠? 자, 백성들을, 뭇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그 사고가 나중에 현대사회 자본주의 국가까지 들어가지고서 옛날 회사들이 뭐라고 써있어요? 회사원을 뭐처럼? 가족처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기엔 뭐처럼 보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가축처럼 이렇게 되죠. 이게 다 그 비아냥거리는 말들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 어떻게 다스리냐 그렇게 달라지더라. 비아냥거림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6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자식들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야, 천하의 모든 기술 있는 사람들 야, 저 나라 가면 대접받아. 그죠? 우리 더군다나 이때 뭘 실시했느냐 하면은 옛날에 수공업자들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연공서열이 아니라 어떻게 대접받는다 그랬나요? 수공업자는 연공서열 가지고 안 되죠. 이 기술 있는 사람들은 뭐 희름칭사하는 거 성과급제 일성월시 내 매일매일 했던 거 이리저리 보고 성과급제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야, 모든 기술 있는 사람들 야, 저 나라 가면 우리 대접받아. 괜히 뭐 못하는 놈들 일은 못하면서 말이야 위에 아부한다고 맨 무슨 뭐 장자리나 올라갔네 안 그러더라 하니까 그게 온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는 백공들 온갖 기술자들을 다 오게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번째 뭐가 나오던가요? 이렇게 해서 내백공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 함경도다 뭐 전라도다 저 제주도다 내박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부드럽게 잘 대줘라. 저자들은 뭐 걸핏하면 뭐 발랄년이나 하려고 하고 그건 왜냐하면 정책이 거기까지 안 미치니까.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저 변방 사람들까지도 다 유화 정책으로서 제대로 해줘라 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그죠? 내 이른바 그 울타리가 돼주는 누구예요? 번들 그죠? 번이나 병풍 이런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품어줘라 라고 하는 제후 개념입니다. 자,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은 이 속에 그죠? 풀어야 될 문제들은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예, 국영대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오행의 법도 질서가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순서대로 쭉 펴지면서 바로 존현이라고 하는 것 바로 통하는 얘기 되는 거죠. 우리가 오사 내 몸뚱아리에 있는 모원시청사라는 것들 이걸 잘 공경하듯이 바로 나의 귀와 눈과 이게 다 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여진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고 이른바 그 교원영색하는 자들하고만 사귀면 요거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자 농용팔정이라 두터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정치라고 하는 것에 항상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척일 수가 있어요. 항상 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 문제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경에 요전편의 맨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먼저 두루두루 집안들을 잘 다스렸더니 천하가 다 고르게 그 평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 1월 요렇게 해서 1년 12달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자, 이 오기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 다 못하는 거잖아요. 역시 다 대신들 시켜서 하는 것이요. 아까 뭐 채 그렇고 그 다음에 삼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풀어야 될 임금의 덕치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은 나라의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공들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저 우대하는 정책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변방에 있는 사람들 모든 그 여기서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조짐이 일어나느냐면 제일 먼 곳이에요. 변방 쪽. 왜? 정책이 저까지 전달되는 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만약에 변방 쪽이 도외시 됐다 그러면 항상 거기서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바로 나타나는 게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해서 제후들을 잘 품어줬다. 그럼 내가 오래 살 것이요. 안 그러면 정치 잘못했다. 이자들이 서로 간에 다 도모해가지고 나 쳐서 내가 그저 제명에 못 살게 될 겁니다. 바로 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국영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홍범의 그저 어디에서 구주에서 나온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내용은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담아두어 가지고 있죠. 체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의 뭐 내가 군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자세가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득을 해 두시고요. 여기는 조금씩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 앞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2쪽에 보면은 차는 구주지 강야라 그랬습니다. 구주의 별이라. 그죠? 우리가 삼강령 할 때 그 강에 해당됩니다. 제천유 오행이요.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제인유 오사니. 그죠? 사람에게는 오사가 있으니 이 오사로 참 오행이면 이 5가지 오사로서 오행에 참여한다면 천인합이라. 바로 하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여천지 합기덕이라 그랬습니다.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팔정자. 팔정이라는 것은 인지소위 인호천이요. 사람은 그저 하늘에서 이로써 인하는 바이고,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인하는 바이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소위 시오인이라. 바로 하늘이 사람에게 보여준 바이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쭉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군지소위 건극야요. 임금이 그 자리 극자, 그죠? 그 극을 세우는 바이고, 그죠? 임금이 자기 자리를 임금이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떠받든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하면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덕이라는 것은 치지소위 응변야라. 그죠? 그죠? 그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라. 그죠? 삼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맞춰서 다스리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그 덕목이기도 합니다. 계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이청어 천야요. 사람이 하늘에게 듣는 바이고, 뭐 하늘이 말을 해주나요? 하늘이 여러 가지 그 징조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는 잘 살피라 이런 뜻이고, 서징이라라고 하는 것은 추천이 징지있냐요. 조금 다릅니다. 자, 계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심나는 것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게 점치는 방식이 되고, 서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미루어서 하늘에 이런 바람이 불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그저 오락가락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임금이 말이야 변덕이 죽을 듯 하더라고. 저 미쳤나 이렇게 되듯이 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버르르 성내고 하는 거, 항상 햇빛이 쨍쨍 내찌고 하는 것처럼 저 미쳤나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을 미루어서 사람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징험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런 징조를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복극이라고 하는 것은 오복육극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복육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감이 천응례라. 사람이 느끼고 하늘이 응함이라.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오행은 그냥 놔두고 오사에는 뭐라고 하냐면 경이라라고 말한 것은 소위 성신야요. 경이라 바로 자기 몸뚱아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팔정에 대해서 농용팔정이라 해서 농이라고 쓴 것은 소위 후생야요. 이래서 생을, 그죠? 살아있는 그 백성들을 두텁게 하는 것이고, 임금이 이런 8가지 정치로서 베푸는 것은 곧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하는 것이고, 이게 후생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용후생이라라는 말 역시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기왈 협은 소위 합천야요. 참 이것도 서경이니까 그냥 서경하면 안 되죠. 저기 순임금 순전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사에 대해서 왈경이라라고 말한 것은 참 밑으로 내려가죠. 황극왈 건, 황극의 건용 황극이라 해서 건이라고 쓴 것은 소위 입극야요. 이로써 바로 극을 세우는 것이고, 임금 자리를 세우는 것이고, 삼덕왈 예는, 삼덕이 예용 삼덕이라 했을 때 예라고 쓴 것은 소위 이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3가지 덕으로서 그때 어떤 백성이냐에 따라서 이 삼덕을 베푸는 것이 되고, 계의에다가 명용계의라라고 해서 명자를 쓴 것은 소위 변홍예요. 혹시라도 의혹되는 것을 분별하는 바이고, 서징왈 염은, 서징의 염용서징이라 해서 염자를 쓴 것은 소위 살필 성자, 성험야요. 그래서 두루두루 징험된 것,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고, 오복에다가 향이라고 쓴 것은 이로써 이거는 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국의 위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하고 쓴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징계해야 할 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그저 없애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오행에 불언 용자는, 그런데 오행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일활 오행이라고 쓴 것은 무적이 비용냐요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쓰지 아니함이 없고, 적자는 갈적자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행이지가 두루 통하지 아니함이 없고, 사람이 계절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환극의 불언 수는, 환극에는 다른 때는 뭐 5개다, 몇 개다, 7개다, 뭐 등등 6개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그저 수를 말하지 않은 것은 비가의 수명야일세라. 이거는 뭐냐면은 수로서 가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힌다, 수로서 밝힐 수가 없다, 수로서 가히 밝힐 수가. 환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인지상이죠. 오로지 그저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지 오행하고, 그래서 오행으로서 근본하는 것은 오행으로서 하고, 경지 오사하며, 공경해야 될 것은 오사로서 하며, 후지 팔정하고, 두터이 할 것은 팔정으로서 하고, 협지 오기, 바로 같이 돕는 것은 오기로서 하는 것은 환극지 소위 권야여, 이로써 환극이 서는 바이고, 그죠? 환극이 서는 바이고, 그러니까 임금자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임금 자체가 바로 오행의 이치를 잘 다스려서, 그 다음에 다스리면서 나의 오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를 그저 두터이 백성들을 생민하는, 그죠? 하늘이 낸 백성들을 바로 두터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되고, 그러려면 바로 천문의 오기를 항상 잘 도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바로 환극이 세워지는 바이고, 예지 삼덕하고, 다스리는 것을 삼덕으로서 하고, 명지 계의하고, 밝히는 것을 의심나는 계의로서 하고, 험지 징험하는 것을 서징으로서 하고, 권징이 복극은 권하거나 그저 권선하거나, 그 다음에 징분 징력 그저 징계하는 것을 복과 극으로서 하는 것은 이로써 뭐다? 환극이 이로써 행해지는 바이라. 그래서 오환극을 중심으로 해서, 환극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5가지는 뭐다? 환극이 세워지는 입의 개념으로서 표현했고, 뒤에 나머지 5가지는 내가 환극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는 바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과 행의 이치로서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해서 또는 뭐 체와 용 개념이기도 한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환극이로서 그저 세워지는 바, 그러니까 소위 경지오기나 아까 바로 건과 건용이라고 했으니까 건립되는 바이 되고, 나머지 그 5가지로 나중에 실제적으로 일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립과 행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 5가지,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네모판에다 정전법의 이치로 표현한 건데, 이것을 그 후천팔계 방위도에 맞춰서 표현한 것이 40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도를 공부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활 수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활 화요, 그 다음에 3활 목이요, 그러니까 진목, 그 다음에 사손, 그 다음에 오중, 그 다음에 6건 7태, 그 다음에 8간 구리, 아까 먼저 했네, 2곤. 순서가 참 잘못 들어갔구나.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복잡하니까 다시 옆에다가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한극에는 저게 안 들어가죠. 그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오용 십작해서, 자, 오한극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건 하나가 되고, 자, 일활 수, 그 다음에 토, 진목,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6건, 7태. 지난 시간에 참 이것도 공부했었죠? 집에 가서 열심히 다 해오셨나요? 이 설명하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숫자로만 표현하자면 첫 번째 몇 개? 숫자만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몇 개? 1활 5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5개 씁시다. 그 다음에 1활 오행이요. 2활, 자, 순서 이렇게 되면, 자, 1활 5사, 이것도 똑같아지네. 1활, 아니다. 이것도 뭘로 써야 되나? 볼펜이라, 자,
자, 1월 5사요. 뭐지? 1월 5, 자, 아니. 일감, 그게 아니라. 자, 일감, 이곤, 이 후천 8개 방위도 순서. 그 다음에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6건, 7태, 8간, 구리 이렇게 돼 있죠.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5행이요 라고 할 때 숫자가 5개죠. 그 다음에 2월 5사요 돼 있죠. 그 다음에 3월 농용 8정이요. 그 다음에 4월 협용 5기요. 그 다음에 5는 뭐예요? 건용 황극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용 삼덕이요. 그 다음에 명용 개이. 몇 개냐면은 거기 안 나타나서 또 뭐 7개입니다. 7개이요. 7개 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던가요? 서징인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항이냐 저기냐가 되게 또 5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개로 계산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7개. 그 다음에 여기가 5월 목력 극. 그래서 오복 6국 이렇게 되죠. 이거 수 다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10, 15, 23. 그 다음에 33인, 23, 전부 다 계산하니까 얼마나 나와요? 5가 하나, 둘, 셋, 넷, 5, 20. 그 다음에 10. 44네.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하고 14, 24.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요? 44. 가운데 하나. 45 맞죠? 또 빠졌나요? 맞나요? 5까지 다 계산해. 자, 보세요. 거기. 응? 55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하나 뺐나요, 제가? 그럼 50개인가요? 50개 맞아요? 50개 맞으면, 자, 그 다음 거기 보면서 합시다. 자, 요 글자를 보고, 그 옆에 구주, 본, 낙서, 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에 근본한다? 낙서의 구궁수리에 근거한다라고 해서 구주, 본, 낙서, 구도라라고 해서 거기 원래 쓰인 대로 제가 위에다가 이제 별도로 타이핑해서 집어넣는데요. 자, 낙서 구궁수리의 이치에 의하면은 일합, 구이, 위, 십, 오용십작에 원래 아까 설명했죠? 자, 요거 그대로 1하고 9하고 그죠? 9하고 합하면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나가네? 2하고 8로 나오나요? 그러면은 10이 되고 4하고 6, 10이 되고 7하고 3하고 10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1합 9이 위 10이요. 그죠? 하나에다가 9를 더하면 10이 되고 1학년짜리 수학 산수합니다. 그 다음에 2합 8이 위 10이요. 3합 7이 10이요. 4합 6이 위 10이니 차 낙서는 그죠? 이 낙서는 이 허수 상합이 위 40자야라. 허수로서 서로 합하여서 허수라고 하는 것은 낙서 구궁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중 그랬죠. 자,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해서 오중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했다? 허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허수,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서라고 하는 수는 바로 낙서는 허수로서 서로 합하여서 다시 말해서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5의 그 허수로서 서로 합하니까 전부 다 아래에 다 합치면 얼마? 40이 되는 거죠. 40이고 약 구주인즉 그죠? 구주라면 구주인즉 이 실수로 상합이 위 50의라 실수로서 실제 수가 있는 거죠. 구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50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용 십자기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5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7개, 6서징, 6개 서징. 자, 오행, 오사, 팔정, 오기, 삼덕, 7개의 서징이 참 6개, 서징이 6개 해가지고, 서징이 50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징을 아까 5개로 계산했죠? 오봉육극, 서징 6개가 되고, 6개가 되고, 여기에 원래 하나, 여기에서, 그죠? 이거는 빠져야 되죠? 빠지고, 50개, 이건 실수가 되는데,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기 뭐지, 건기황극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그때 쓰는 말을 황극 불어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6개, 6개 서징이고, 황극, 불어수. 실수가 1이라고 하는 저기 황극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황극은 뭐 하지 않는다? 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황극 불어수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 요거 하나를 빼놓고 전부 다 해서 자 50의 숫자가 되고 이 50의 수를 주역에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50이 대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연지수 5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주역에서는 이 대연이다 크게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이 가운데 있는 실수 1, 황극 불어수 이거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의 그 구주의 수를 전부 다 더했더니 50이 되고 그 50이 천하에 두루두루 크게 베풀어진다라는 연이죠. 크게 베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주역에서는 이 50이라 오용 십자기 50이라고 하는 수를 50의 대연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는 그 하수의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하면 55가 되죠. 그 다음에 낙수의 1부터 9까지의 수를 다 더하면은 55입니다. 그래서 하수와 낙서를 전부 다 더한 숫자 55 더하기 45가 되니까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서는요 하락총백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도수와 낙서의 수를 다 더한 것이 총 전부 다가 백수다. 그래서 하락총 백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간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데 대까지 50개를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데 그걸 공자가 50대연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50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하락총백수의 반절이다.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100개를 다 안 쓰고 반절이에요. 그래서 50의 대연수가 나온 것은 바로 어디에서 홍범 구주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대연수로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오늘 뭐 로또를 사면 될까 말까 이거 점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주역에서 쓰는 이 그 50의 대연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가 경영을 하는데 앞이 불투명하고 온갖 지혜를 다 모으긴 했지만 이게 오락가락 할 때 그죠? 정말 이렇게 가야 될지 정말 이렇게 그 감을 잡지 못할 때 그때 이른바 이제 그때 점치는 것이 바로 역의 점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뭐 이거 어디서 우리가 점치는 사람들 내가 주역 공부를 어디서 다 쓸데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고 정말 오락가락 할 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영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죠? 이렇게 결단하자니 백성들 많이 다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때 그럴 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 이제 50대연수가 되고 그 50대연수의 50이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홍범 구주에서 나오는 그죠 정치대법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합친 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딱 하나 세워두고 이제 지금부터는 오행부터 다시 풀어가는 겁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쓰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죠. 아까 무적이 불행이라 그랬죠. 어디를 가든 행하지 아니함이 없다. 무적이 불행이라 무적이 불용이라 그랬던가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행하지 아니함이고 그래서 무적이 비용 그랬네요. 무적이 비용녀라. 제침에 가는 그 문장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04쪽에 보면은 그래서 옛분들이
이게 아마 그 저기 성리학 대전에서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보면 홍범 구주도라 있죠. 참 나무 열매 맺힌 거고 참 이쁘죠. 지금 여기는 홍범 구주를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5한극으로 해서 쭉 1, 2, 3, 4, 5, 6, 7, 8, 9까지 해놓은 것은 바로 하도수의 낙서에 근거해서 이제 보이죠? 1감, 2권, 3진, 4선, 5중, 6권, 7태, 8감, 9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이치에 따라서 쭉 펼쳐놓은 것을 동그라미로 해서 그려놨죠. 그때 가운데 동그라미가 전부 다 몇 개예요? 가운데 5한극까지 해서 당연히 9개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맨 밑에를 보세요. 그 1오행 돼 있죠. 그럼 오행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표현한 것이 수와 목금 토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와 목금 토에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느냐면은 그걸로 뭘로 돼 있나요? 수와 목금 토에 성질을 표현했고요. 윤화하고 염상하고 그 다음에 곡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력하고 그 다음에 가색하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다시 또 그러니까 오행의 성질에서 그 성질에서 그 다음에 맛이 나오는 걸 표현했습니다.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 다음에 단맛 이렇게 표현. 그걸 순서대로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쭉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뭐처럼 보여요? 뭐 재미 멋진 아주 무슨 뭐 그림같 뭐 나무같이도 보이고 왕관처럼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집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 보셔요. 그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뭐 일단 참고 삼으시고 이게 1부터 시작해서 9번째 5복 6구까지를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5복 6구까지를 쭉 표현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가서 그 집에서 배우는 대로 이제 하나씩 가지를 그려 나가시면 돼요. 오늘은 일단 5행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5장 5행은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수월 윤화요 화월 염상이요 목월 곡직이요 금월 종역이요 토원 가색이니라. 윤하는 작함하고 염상은 작고하고 곡직은 작산하고 종력은 작신하고 가색은 작감이니라. 에이 저 선생 맨날 얘기하는 거 여기서 다 나왔네. 이제 선생만 할 줄 아냐. 나도 이제 잘한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도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선생보다 낫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5행 했지만 이 전체를 다 5행 또는 뭐 낙서 정전법의 수 방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요건 이제 그대로 앞으로 계속 요 방식을 써먹습니다. 요 방식을 써먹고 자 일단 5행 그랬으니까 자 5행에 대해서 이게 자 5행은 자 봄, 여름, 가을 이거 충분히 다 했죠? 자 1월 5행 그랬으니까 5행에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자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뒤에 가서, 뒤에서 나오게. 이 내용은 기자가 이 내용을 썼지만 이러한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앞에 우리가 서예 맨 처음이 누구 나온다 그랬죠? 서경에? 이 지금 우리가 홍범이라라고 하는 것은 서경 가운데서도 주나라 역사를 다룬 주서에서도 몇 번째 편? 그게 몇 번째 편이에요, 앞에? 홍범 몇 번 뭐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무게의 전투, 목서, 태서, 상중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홍범편입니다. 상중하면 한 몇 편 나오나요? 6편, 7편, 8편? 6편? 6편? 6편에. 6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기자가 이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은 앞서서 우가, 그죠? 우가 어쨌든 상제로부터 우리가 뭔가 정확하지 않고 본인이 뭘 보고서는 문득 깨달았다 그러면 그냥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천재가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고 여기서는 그냥 재라고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하늘이라고 해서 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언제 통용이 됐느냐면 요임금, 순임금 때 통용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행대법의 이치라고 있는 것은 이미 기존부터 요임금, 순임금 전부터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왜? 이미 오행이치라는 건 사람들이 정화관 안정화관의 천에 계속 돌아갔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보고 누가 복희 씨가 궤를 그렸죠. 진궤부터 해서 자축 이렇게 12달에 이 궤가 쭉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좀 더 확고하게 그죠. 오행이치는 이미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치대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우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가 글자 그대로 낙서 구궁술의 자 1월 수요 2월 일감 일단 봅시다. 이곤 그 다음에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이제 볼 줄을 조금씩 알아야 되겠죠. 자 수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에다가 목 하는 건 옆으로 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에도 양쪽으로 이렇게 끼고 있죠. 이거는 일직선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질을 표현할 때 목이라 그러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진목이 되는 거죠. 우레 진괴가 되니까 이거를 진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손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목, 손목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금, 태금 그 다음에 건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둘 다 양이죠. 태양 양이니까. 그 다음에 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 밑에는 이렇게 흐느적 이 밑에는 강하고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에서도 줄기가 서 있는 똑바른 나무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구부정구부정한 덩굴식물들 그죠? 여기 해당되고 이게 나무다 그러면 얘는 풀에 해당될 것이고 이제 그때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토가 있죠. 토는 중앙토인데 뭐냐면 곤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간토가 있죠. 곤토, 간토라고 하는데 우리가 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위에가 양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양토, 음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양토가 되고 자, 음토라고 하고 목도 이것도 양목, 음목 그죠? 음양으로도 표현하고 이거 이름을 붙여서 나오고 자 이거는 또 음금, 양금이 되겠죠. 둘 다가 다 금이나 토나 목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되는데 오로지 누구만 얘하고 얘만 그저 채로서 하늘에 해와 달이 각각 하나씩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이치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법이라는 것이 1월 수요, 그 다음에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오행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만 가르쳐 주면은 누가 무왕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낼까 봐 여보시오 내가 이거 괜히 당신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오. 당신 이른바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성질이 뭔지를 좀 알으시오 라는 얘기죠. 물이 어떻느냐 당신 이걸 알아가지고 이대로 하라 이 소리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만물을 어떻게 하더라? 윤택하게 하더라. 두루두루 만물을 윤택하고 내가 두루두루 정치 잘해가지고 윤택하게 해주면 다 그거 누구 공이에요? 니들 내 덕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더욱더 기고만장이지죠. 근데 물이 어디 그러드냐 이 소리예요. 모든 걸 다 윤택하게 해주면서도 어떻게 되더라? 스스로를 낮추더라 이 소리예요.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래로 내려가더라.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디 계신 분이다?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윗자리에 앉아서 뭐 하라는 소리야?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 아래로 흘러가면서 다 윤택하게 당신이 윗자리에서 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라. 그리고 제발 위에서 기고만장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밑으로 내려오시라 강림하시라 이 소리예요. 그죠? 백성들 가까이에 그게 뭐예요? 칠림하는 거죠. 친히 임하셔라 이 소리예요. 친히 임하셔라. 왜 그 위에서만 가만있어 봐라. 임자가 칠림하셔라 이 소리입니다. 칠림은 뭐냐? 해가 저 위에 뜨지 해는 뭐라고 해요? 저 위에서 밝게 빛나는 것을 밝게 빛나면서 두루두루 사방을 비추면서 뭐예요? 조림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제발 좀 본받아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윤화한다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잘난 체만 하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 생활을 윤택하면서 그죠? 스스로를 좀 낮춰라 이 소리예요. 당신이 더 아까 그 존년이 나왔잖아요. 그죠? 훨씬 더 훌륭한 어진 사람이 있으면 당신을 그 밑에 낮춰라 이 소리예요. 그게 윤화입니다. 물이 그렇잖아요. 그죠? 뭘 닮아라? 물 좀 닮아라. 물 좀. 옛날 대통령 뭐 물태우 물태우한테 비아냥거리는 소리긴 하지만 물을 닮아야 되죠. 군자의 이 군주의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수덕 닮아라. 그죠? 윤하라.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건 어떻더라?
염상하죠. 불은 위로 타오르는 겁니다. 불은 위에 타오르고 또 위에서 환하게 빛나죠. 해와 달이 환하게 빛나는데 걔네들이 위에 있으면서 그냥 위에서 잘났다고 있던가요? 바로 뭐예요? 걔네들은 조림하는 거죠. 저 위에 있으면서 환하게 세상을 빛나면서 그 다음에 따뜻하게 역시 또 아래로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불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 환하게 빛나기는 하지만은 그 환함이 밑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 스스로가 뭐냐면 밝은 덕을 갖춰라. 이제 명덕이죠. 해와 달은 밝은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밝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해와 달처럼 뭐 한다? 조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학에 나오는 뭐예요? 명명덕이에요. 칠림이라고 하는 것이 친민이죠. 명명덕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뭐 당신 잘났다고 무조건 우겨서 하지 말라 이 소리. 나무가 어떻게 자라더냐? 처음에 싹을 틔울 때 갑 다 끓는다고 그랬죠. 갑하고 을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물이 있고 물이 있어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이렇더라 하더라도 물이 윤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실은 누구 덕분이에요? 해 덕분이에요. 해가 있으니까 윤하면서 내려가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싹 틔우는 거죠. 그래야 생하는 거. 그래서 일활수, 이활화가 되는 거. 물만 갖고는 안 돼. 차가워요. 계속 아래로만 흐르죠. 우리가 그 건강법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승화강이라 그랬습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두었죠?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기운이라는 것이 항상 병나는 게 뭐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 열이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 열이 온몸이 전체적으로 돌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은 내리고 화강이죠. 불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뭘 올려야 된다? 수승. 물을 올려야 돼요. 물기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이게 잘못되면 그죠? 물기는 밑으로만 내려간다 그러면 붓고, 그죠? 올라가야만 하면 머리는 골치 아프고, 이게 병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병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물 기운은 올리고, 불 기운은 내리고, 이게 서로 간에 잘 교류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임금이 이미 너무 공순하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거 군주답지가 못해요. 그죠? 올릴 때 올릴 줄도 알고 저 위에서 또 밝게 또 반짝반짝 빛나야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줄도 알고 그래야 적절히 조화를 잘 갖춰져서 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목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잘 보라 이 소리예요. 목하는데 생하게 하고 낳게 하는데 씨앗이 처음에 나오죠. 갑탁해서 갑으로 해서 톡 하고 탁 튀면서 뭐야 딱 갈라지고 뿌리가 정말 요만큼 나오죠. 이게 갑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어때요? 너무 무겁죠. 이만한 정말 얼마나 그 열이 열인 거예요. 연하게 나오죠. 씨앗은 이만하죠. 이것만 있다가 위에 또 흙은 또 이렇게 덮고 있죠. 엄청 무겁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작전상 후퇴. 어떻게 작전상 후퇴. 그래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작전상 후퇴가 그냥 샥 돌죠. 뿌리를 조금 콩나물 길러보다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을자잖아요. 그죠? 이게 트위스트 춤도 출 줄 알아라. 좀 비켜갈 줄도 알아. 이제 사람이 멍청이 그냥 비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직 그저 어려가지고 이건 못 자라나면 그 이럴 때 살짝 비키는 방법도 알아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곡하는 겁니다. 그죠? 이 곡진한 이거는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곡진한 요 정성이 있고 그래서 마침내 힘이 돼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게 쫙 펴는 게 신이잖아요. 그죠? 쭉 펼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글자 밭전자에서 갑하고 을 해서 그 다음에 쫙 펴는 게 신 개념이죠. 쭉 펼쳐서 이거 완전히 다 읽는 거니까 곡하다가 웬만큼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땅이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얘들 봐라. 요거 막 비집고 나오려고 하니까 땅이 좀 흔들흔들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둔이잖아요. 이게 처음 둔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힘이 쫙 되면 이거 탁 치죠. 그래서 쫙 해서 나온 게 쌍날 철자입니다. 여러 개 있으면 풀초가 되고 더 많으면 우거질 망자가 되는 글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힘이 안 될 때 일단 지극정성한 마음 뭐든지 힘들다라고 도대체 저것들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안 따라와. 그래서 윽박 지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곧게만 나가지 말고 공자가 직 하는데 얘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교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지몽매한 그죠? 우둔한 백성을 둔하잖아요. 그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라?
곡진한 정성으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웬만큼 되면 그때는 곱게 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곡직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요거 알아들으라고 성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목이라는 게 나무라는 게 곱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잘 봐라. 나오는 과정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힘이 되면은 곱게 펴줘라 이렇게 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